3년 넘게 불법 건축물로 운영되어 구미 역사가 사용 승인의 법적 조건인 지하 주차장 공사가 재개되면서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집집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소비자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혐오시설인 방패장을 유치한 것은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국책사업 때문이었는데 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농협의 홍고추 후수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데다 농가는 일손도 덜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보다 더 서늘한 아침입니다. 봉화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엔 30도 가까이 오르며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7호 태풍 도라지는 일본에 상륙하면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창문을 열고 잠을 자기에는 이제 공기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봉화의 수온주가 10.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밖에 대구 안동도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강한 햇살 때문에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9도, 안동은 28도, 봉화는 26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한편 제17호 태풍 도라지는 당초 예상보다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 간접 영향으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오늘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년 넘게 불법 건축물로 운영돼 왔던 구미 역사가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사용 승인의 법적 조건이었던 지하 주차장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관문인 구미역,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2년 8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역 뒤편 지하 주차장과 광장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역사 상업시설 전 임차인의 지하 주차장 건축물을 코레일이 경매받아 공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90%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한두 달이면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 역사는 지하 주차장 공사가 중단되고 역사 내 일부 무단 정축 탓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2010년 이후 불법 건축물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구미역 뒤편은 흙물로 방치돼 왔고 역사 내 점포는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곳곳이 공실로 남아있는 데다 코레일과 전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으로 점포 상인들은 가게를 내놓지도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일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지금 안에서 어떤 외딴 섬에서 저희가 그냥 영업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코레일은 올해 안에 사용 승인을 받아 구미 역사 운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휴식 쉼터, 또 공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폭 확대될 겁니다. 구미 역사 건축주인 코레일과 역사 상업시설 전 임차인 간의 갈등 속에 3년 넘게 불법 건축물로 전락해온 구미 역사가 이번에는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달성보에 발령된 수질 예보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달성보의 경우 지난 2일 수질 분석 결과 남주류 세포수와 클로로필 농도가 주의 단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6개 보 인근에서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환경청은 그러나 대구와 경북 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낙동강 본류를 취수하는 구미 고령 광역 취수장과 대구 문산 매곡 취수장의 원수를 분석한 결과 남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하반기 53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38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30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35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윤과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입니다. 23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와 마케팅, 기술 개발비 등 3억 원의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경북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응급의료 기관 운영 구조와 응급처치 교육, 취약적 응급의료 기관과 무선통신망 확충, 응급환자 항공 이송 등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대한 종합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경기 불황으로 집집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은 지난해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르려는 소비자들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대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제수용, 선물용으로 잘 팔리는 사과값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눈에도 큼지막한 배 하나 값이 4,500원인데 작은 사과 하나 값이 4,000원씩이나 합니다. 명절 가장 인기 있는 사과 선물 세트의 경우 대가 부족에 따른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잣과 호두는 무려 50% 이상 올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공산품 선물 세트도 원재료값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5에서 10%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그나마 정육과 굴비 선물 세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선물값이 대부분 오르다 보니 불황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지난달 말부터 선물 세트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데 3만 원 이하 주문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10,000원 이하의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금 알뜰 소비 추세에 따라서 한 10,000원대 이하 또는 30,000원대 이하의 중저가 선물 세트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 탓에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가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상속인이 부모님이나 고인의 재산 가운데 대부업체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 대상에 대부업체의 채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의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은 은행과 보험, 주식과 신용카드 등만 조회할 수 있어서 상속인이 유산 상속을 받았을 때 대부업체 대출금이 상속돼 빚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미소금융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집단급식의 증가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중독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급식소 36곳, 기업체 집단급식소 4곳 등 모두 40곳입니다.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은 시간대별 온도와 습도에 따른 식중독 발생 환경을 관심과 주의, 경고와 위험 등 4단계로 표시해 집단급식소가 식중독 지수에 따라 자발적으로 위생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지난 2005년이었죠. 경주가 이 혐오 시설 방패장을 유치한 것은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국책 사업 때문이었는데요. 수많은 갈등 끝에 올해 말까지 한수원 이전을 확정만 해놓고 제반 시설은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17조에 따라 한수원 본사는 2010년 7월 경주로 이전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 위치를 두고 갈등하다 지난해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말 이전으로 재확정됩니다. 이후 경주시는 모 대학과 사립병원, 기업체 사택 등 67군데와 황성공원, 충효동 등 빈 땅을 임시 사옥지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100억 원대인 리모델링 비용과 서너 군데로 분산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7월까지 임시 사옥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은 9월이 돼서도 지켜지지 않았고 누구도 지연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택과 자사고 위치도 여태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의 안이한 준비와 지방으로 이전하기 싫은 한수원의 핑계가 지연의 이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자체와 일개 기업이 확정하기는 무리라며 뒷짐진 정부를 나서게 하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국책 사업이고 한데
정부에서 사실 장관이 바뀌고 또 차관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 소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지는 거라고. 시내에 학교 하나 지을 땅도 없는 천년고도 경주의 특성상 문화재로부터 500m까지 건축 행위를 제한한 과도한 규제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뭐 50m, 100m, 150m도 있고 한데 그리고 500m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가지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개발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수원 직원 1000명이 이전하려면 주거와 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한데도 주민투표 이후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을 허비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지역 제조업체의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8월 업황지수와 9월 전망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8월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달 67에서 71로, 9월 전망지수는 전달 72에서 77로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체의 8월 업황지수는 71로, 역시 전달 65에 비해 상승했고 9월 전망치는 69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 조직위원회가 내일부터 축제 티켓을 60% 이상 할인하는 이벤트를 갖습니다. 할인 대상은 개막작 운명의 힘을 비롯해 토스카와 청라언덕, 돈 카를로, 타노이저 등 주요 공연 5개 작품으로 5만 원짜리 S석은 3만 원에, 3만 원짜리 A석은 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티켓이 다 팔릴 때까지 진행되고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농협의 홍고추 수매가 시작돼 이달까지 계속되는데요.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데다 농가는 일손도 덜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홍고추를 수매하고 있는 남한동 농협의 고추 종합 처리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 수매 물량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670톤이지만 벌써 계약 물량 전량을 수매했습니다. 남한동 농협은 농가의 호응이 높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추가로 20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농가 반응이 좋은 것은 시세가 높으면 시세대로 받고 가격이 폭락해도 킬로그램당 1,400원의 최저 가격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세가 더 높을 경우에는 그 시세에 상응하게 킬로당 단가를 더 높여드리고요. 그러므로 해서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안농시와 농협이 절반씩 부담하는 출하 장려금도 농가로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고추 출하 농가에 대해서 킬로당 5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킬로당 500원은 상당한 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재배 농가가 고추를 수확해 마을별 집화장에 갖다 놓으면 농협 직원이 집화장을 돌며 직접 수집해가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공판장 출하에 따른 수송비와 수수료 부담도 없고 일손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고추를 따놓으면 농협에서 직접 직원분이 나오셔서 수거해 가니까 저희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좀 절약되고요. 농협의 홍고추 수매는 올해 고추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명품 안동고추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윈윈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가톨릭대가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전개합니다. 대가대는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본교 캠퍼스 강당 앞 22,000제곱미터에 개교 100주년 기념광장을 조성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5층 규모의 최신 기숙사를 짓고 100주년 기념 전시관을 만드는 한편 대학 100년사를 담은 사사를 편찬하기로 했습니다. 대가대는 이를 위해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개교 100주년인 내년 5월 15일에 대규모 기념미사와 기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남성희 총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된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등 5명과 함께 대통령 추천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전문대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위원으로 위촉된 남 총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촉진 제1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내년 3월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문을 여는 대구 체육중학교가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 체육중학교에 따르면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 전형인 특별 전형은 경쟁률이 1.4대 1을 기록했고 초등학교장 추천 전형인 일반 전형은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체육중학교는 오는 7일 실기와 면접고사를 거쳐 13일 최종 합격자 35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4일까지 자랑스러운 도민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경북에서 3년 이상 살고 있으면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선행봉사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한 경우로 시장과 군수, 도단위 기관 단체장, 같은 세대원이 아닌 도민 50명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도민상 후보자가 사는 시군의 자랑스러운 도민상 업무 담당 부서로 오는 24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은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김기덕 영화감독과 박기태 반크 단장 등 42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높아진 하늘을 만끽하기 딱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답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서늘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17호 태풍 도라지는 현재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이 태풍을 밀어냈기 때문인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 동해상에는 그 간접 영향으로 거센 물결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 낮 기온은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 14도,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 봉화의 현재 기온 11도, 안동 13도로 어제보다 서늘합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낮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약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